사람이 북이다 재능 기부 미디어 북쇼TV 사회를 맡은 황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북쇼TV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북쇼TV는 어떤 컨텐츠를 다루는지 짧게 한번 말씀드린다면 책 저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공헌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책은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데 중요한 미디어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과 사람, 즉 저자 중심 컨텐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방송이고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북쇼 17회에서 소개해드릴 저자입니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커리어 코치로서 현재 윤코치 연구소의 소장님이시고요. 또 커리어 코치 협회 부회장입니다. 코로나가 바꾼 일하는 방식의 변화, 채용 트렌드 2021의 저자 윤용돈 저자입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자님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윤영돈 코치라고 하고요. 요번에 작년에 이어서 이 채용 트렌드 2020하고 요번에 2021하고 이렇게 내게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은 코로나에 따라서 네. 채용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 채용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안목이 되게 중요한데 안목이 사실은 결국에 나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편하기만 하다 보면 이 코로나가 사실은 마음이 굉장히 포피아가 생길 정도로 많이 공포스러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채용 트렌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불안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고 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훨씬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북쇼는 총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1부는 20분, 그러니까 책에 대한 강독으로 시작을 하고 2부 20분은 저자 Q&A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부 20분은 지금 현재 그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인데 참여하신 분들이 좀 댓글, 재밌는 댓글이나 좀 질문거리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20분을 꾸려갈 텐데 좀 좋은 질문들 해주신 분들에게 좀 선물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네네. 오늘 좀 준비해주신 이런 책 네네네. 좀 발송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또 저희가 신도림에 오시면 카페큐브 10시간 이용권 이런 것도 아낌없이 쏘겠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중에도 이런 질문이 궁금해 라는 분들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쇼 1부는 저자 강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강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맡은 윤영돈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요. 2021 채용 트렌드의 전망과 분석에 관련된 거고요. 저는 그동안에 사실 15년 전에 처음 박람회에서 채용 트렌드라는 강의를 맡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강의를 계속 하면서 제가 매년 트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2020이라는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책을 냈었고 올해 이제 코로나에 따라서 사실은 이 채용 트렌드에 대한 책이 사실은 10월 달 정도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저 스케줄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늦게 나온 점이 출판사나 또 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채용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는지 전망과 분석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0가지 키워드를 좀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공채의 종말입니다. 이제 공채가 더 이상 공채를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공기업의 공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기업의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공채가 삼성이나 LG나 이런 공채가 많았는데요. 점차 이게 수시 채용으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뭐로 바뀌고 있냐면요. 지금 또 바로 여러분 상시 채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와 상시가 상당히 다른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언택트 소사이어티의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지금 만나는 것도요, 옛날에는 저자강연회라고 해서 실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요, 자칫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언택트로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대면 채용이 결국에 블라인드 채용하고도 연결돼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화상 면접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거고, AI에 대한 채용, 그리고 역량 채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랜선 박람회, 그러니까 채용 박람회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그것을 랜선 라이프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모트 워크의 시대가 돼서요. 지금은 리모트 워크뿐만이 아니라 리모트 리더십이라는 것도 지금 생길 정도로 우리가 사실은 원격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고 원격으로 일을 하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여섯 번째가요. 인디워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기워커라고 해서 잠깐 우리가 일을 했다면 이것이 아니라 독립을 아예 해서 인디워커의 시대가 지금 우리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젠지 시대가 왔습니다. 젠지라는 것은 Z세대의 별명이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애자일 경영에서 작년에 애자일 경영이었지만 올해는 이제 속도 경영이 더욱더 강화되면서요.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 해리스 경영이라는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믿음의 벨트예요. 지금은요, 사실 누구를 만날 때 믿음이 없으면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프라이빗 이코노믹이라는 이 부분이 띄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음식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끼리끼리의 문화라고 볼 수 있는 측면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 드릴 수 있고요. 열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니어들이요, 옛날 시니어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갔지만 지금은요, 시니어들은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니어들이 자유를 추구하고요, 자기 일할 자유를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노마드라고 하는 시대가 우리가 돌아가고 있어서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 시니어 노마드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어서 이 채용 트렌드 10가지의 키워드를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환경들이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이 환경에 어떤 방법으로 바뀌느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 일하는 방식이 리모트 워크서부터 애자일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일하는 방식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화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으면서도 리모트 워크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에게 자꾸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취업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취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제가 이제 취업할 때가 바로 IMF였어요. 근데 IMF에서도 취업할 사람은 다 취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거는요, 전염병이 있든 뭐가 있든 이 채용이 없은 데는 없습니다. 채용이 어떤 방법이든 그것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비대면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간염이라는 것들 굉장히 많았었고요. 여러분들 흑사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도 몰라요. 스페인 독감으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채용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실제 뽑는 사람이든 내가 지원하는 사람이든 철저하게 팩트 중심으로 마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을 좀 어떻게 보면 가라앉히고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채용을 했을 때 채용에서 결국에 좋은 인재를 뽑을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채용 방식이 바뀌고 있는데요. 채용 방식을 우리가 뭐로 비유를 하냐면요. 이게 특히 여러분들 물고기를 낚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물식으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뽑을 때는요. 네거티브 방식이에요. 뭐냐면 조금만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떨어뜨리면 돼요. 이때는 많이 뽑는 거니까 그물식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물형 채용 방식. 그 다음은 낚시형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한 사람만 이렇게 뽑는 거죠. 이때는 계열사로 넘어갔어요. 옛날에는 그룹에서 뽑았지만 계열사로 넘어가면서 그때 낚시형 채용으로 넘어갔고요. 그것이 작살형으로 간다는 것은 핵심 인재만 뽑겠다. 정말 중요한 핵심 인재만 뽑겠다 하는 것이 작살형 채용이라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이제 AI 채용, 비대면 채용으로 넘어갔다. 이제 이 비대면 채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상시 채용, 수시 채용, 이 공채가 이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수시 채용은요, 잠깐 떴다가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수시 채용입니다. 근데 상시 채용은요, 떴다가 계속 가는 거예요. 365일, 1년 내내 우리가 상시 채용합니다. 상시 채용은요, 경력자 위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사람을 뽑을 때도 경력 같은 신입을 뽑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 상시 채용으로 간다는 것은 헤드헌팅 하던 사람들이 상시 채용을 했던 거거든요. 외국계에서 많이 했던 거고, 사람이 정말 그쪽에 스펙이 어떻게 보면 경력자 위주로 가다 보니 사실은 결혼이 생겼을 때마다 어떻게 상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있는 DB를 가지고 상시 채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냥 뭐 자격증 준비하고 있는데 자격증 준비할 때가 아니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셔야 돼요.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에 온도 재는 것서부터 이거 알바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바본이나 알바 천국에 가면요. 알바를 해가지고 경험 나하고 이게 내가 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알바가 뭔가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메가 트렌드와 그리고 매크로 트렌드와 마이크로 트렌드로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특히 메가 트렌드는요, 이 사회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적어도 10년 이상 되는 것을 우리가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트렌드는요, 이거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는 5년에서 한 10년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이크로 트렌드가 돼서 이 마이크로로 해가지고 된다는 것은 이거는 1년 미만이거나 1년에서 5년 요 정도 사이가 사실은 마이크로 트렌드다. 근데 마이크로 트렌드를 그냥 시점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걸 공간으로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공간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열성자들의 팬들이 있으면 그 팬들이 어떤 집단이 되고요. 그 집단이 결국에 문화를 바꾼다. 그래서 시공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트렌드를 봐야 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만 본다든지 너무 또 공간적으로만 본다든지 하면 트렌드를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가 봐야 되고, 실제 채용을 할 때 채용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렌드가 사실은 다른 영향들의 트렌드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장기적인 욕망을 우리가 보고 직업의 트렌드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젠지 세대를 아까 말씀드렸죠. 젠지 세대가 Z세대인데요. Z세대는요. 호기심은 많은 반면에 독립심이 좀 떨어져요. 이 친구들이. 특히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이 없이 끌려가는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독립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쪽의 얘기에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독립심을 갖고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데 팩트랑 이런 것들을 체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채용을
이제 신입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Z세대가 등장하고 있더군요. 옛날에는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 거의 많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Z세대가 채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Z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그럼 기업에 계신 분들은요, 젠지 세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대로 되고 있고, 특히 미래 세대가 변하고 있는데 알파 세대까지 있어요. 저희 아들이 지금 알파 세대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이 친구들은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저하고도 이제 많이 부딪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세대가 진짜 많이 바뀌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대를 우리가 알면서 가는 거하고 모르면서 가는 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저희 딸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이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보면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또 공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투명성, 이런 것들. 알파 세대들이 차세대에서 투명성이나 적응성,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 젠지 세대는 독특함, 그리고 무한성, 그리고 도덕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요. 그래서 X세대의 자녀 세대가 특히 이 젠지 세대가 많이 있고요. 유튜브나 사물 인터넷에 되게 관심이 많고 그런 것 쪽에 많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알파 세대는 브이로그나 또 인공지능, AI 쪽에 많이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요즘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려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고양이 키우는 사람 되게 많아졌고요. 이쪽 시장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마음이 사실은 혼자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싱글족이 많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반려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까지도,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하나의 사례를 제가 여기다 뒀고요. 언택트 채용 시대에서 뭐가 바뀌고 있느냐, 이게 정말 옛날에는 자소서나 이런 것들도 사람이 일일이 다 체크했더군요. 근데 요즘은 AI를 채용을 하면서 자소서 표절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언택트 채용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언택트 채용의 장점이 뭐냐면요, 공간 이동에 대해서 옛날에 면접비도 주면서 여기까지 와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비용을 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접속만 하니까 그런 비용들이 절약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비용 절약이 언택트 채용이 상당히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인사팀, 교육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요, HR팀으로 하나로 묶으면서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그때 했던 일들을 다 뭐가 하는 겁니까? AI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는 채용 박람회가 오프라인 박람회가 아니라 랜선 박람회로 넘어갔다. 그리고 이 언택트 채용이 강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필요한 접촉을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로감, 대인 관계에 대한 피로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실제 어떤 조사에서는요, 전화를 받는 게 두렵다라고 하는 이 Z세대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있을 정도로 이 대인 관계에 대한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 라인플러스라는 회사 아세요? 라인플러스라는 회사는 이 네이버의 자회사고요. 여기서는 100% 언택트 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류 전형, 과제 전형, 면접,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 그리고 처우 협의까지 할 정도로 최종 합격까지 진행할 때 아예 만나지 않고요, 다 언택트로 하고 있어요. 이거 요즘에 많이 IT 회사에서 언택트 채용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화상 면접이 지금 뜨고 있다. 옛날에는요, 면대면 면접이었다면 이제 화상 면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크랩트 띄워놓고 거기서 눈동자 보고 이야기하는, 지금 우리도 화상 면접 비슷하게 지금 화상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옛날에 이제 전화로 했지만
전화로 했던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전화 면접은 왜 받냐면요. 외국에서 전화 면접을 되게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화 면접은 거의 그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의 목소리, 태도 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전 스크린 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전화 면접을 봤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화상 면접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화상 솔루션들은 뭐가 있는가? 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구글 미트, 그리고 MS에서 팀즈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웹엑스라고 해서 이런 웹엑스도 많이 씁니다. 이거는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이 시스코에서 인수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서비스에서 하는 차임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화상 면접에 솔루션이 있고 옛날에는 다 이게 사실은 무료가 아니라 다 유료인 경우도 많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무료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줌이 상당히 처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화상 면접을 기회로 생각해서 여기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받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1위권으로 지금 진입을 해서 근데 이제 많이 여기에 또 보안에 대한 문제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솔루션을 사용할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와트 분석이라는 걸 보면요. 특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채용을 할 때나 그리고 이 취업을 할 때도 스와트 분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기의 강점, 그리고 약점, 그리고 본인의 기회, 그리고 위기를 뭐로 볼 거냐. 이 언택트 상황에서도 강점이 있고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존 인프라가 부족한 게 약점이고 협력사들하고 지금 언택트 상황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게 체결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전에 알고 있는 사람 아니면요. 요즘에 전화도 거의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케팅하거나 세일즈하기에 상당히 지금 코로나 상황은 어려워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오히려 디지털화 쪽은 상당히 기회가 될 수 있다. 플랫폼이나 이런 쪽은. 반대로 위협 요소는 뭐냐면 경쟁자의 계속 우리가 이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더군요. 인디워커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디도 얽매지 않고요. 자율적으로 독립하려고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게 멀티 커리어리즘이라고 해서요. 실제 커리어를 여러 개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멀티잡이라고 했죠. 보통 멀티잡이거나 엔잡러여서 지금 이 멀티 커리어리즘으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멀티 커리어리즘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에 경력 쌓는 것도 옛날에는 하나나 두 개 정도의 경력이 아니라 어떤 메인 잡이나 메인 커리어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커리어도 상당히 멀티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독립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채용 트렌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코치님께서는 여기 북쇼가 처음은 아니세요.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한 5회 때 그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 해서 좀 나오셔서 공동저자로 나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또 감회가 좀 새롭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사실 그때 한국형 커리어 코칭을 말한다라는 거를 여러 공저를 써서 그렇죠. 같이 나왔었고 덕분에 여기 북쇼를 나오고 나서 저희가 2세를 찍게 됐어요.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이게 2세가 나가기 어렵더군요. 아니, 책이 원체 좋은 거고요. 아닙니다. 북쇼 덕분이라 말씀 보니까 이 주시니까 북쇼에 나온 사람들이 잘 되나요?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네. 좀 이렇게 같이 어떻게 보면 구매 많이 해주십시오. 나와서. 채용 트렌드 2022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코치님. 네, 네. 그 채용 트렌드에 대해서는 그러고 보니까 1년 전에도 채용 트렌드 2020을 쓰셨거든요. 근데 네. 트렌드라는 게 1년 만에 막 확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달라졌다. 채용 트렌드 2021. 그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첫 번째 하나가 네. 2020에서는 사실
전에 그 전례가 없었으니까, 우리나라에 아예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네. 이 채용 트렌드에 관련된 책이 거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2021에서 다뤘던 부분들을 서머리를 해주면서 네. 어떻게 변하는지를 추이를 다룬다. 맥락을 잡아주니까 네. 심지어 인사 담당자의 가 제 네. 후배 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이건 교과서다. 왜 그러냐면 맥락을 볼 수 있는 책들이 많지 않은데 어떤 방식이 작년에 이러이러한 방식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해리스 경영이 없었고요. 네. 작년에는 애자일 경영이었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애자일 경영에서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 리더가 혼자 하다 보니까 리더에게 중압감이 되게 많아요. 네. 자기 빨리 뭔가 일을 결정해야 되고 근데 이제 해리스로 넘어가면서 네. 이 리더에게 복수 리더를 갖게 하는 거예요. 아, 리더가 한 명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맥켄지에서 이제 주장한 네. 시스템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 기업이 지금 해리스 경영을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사례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게 트렌드라는 것은요. 시초가 좀 옛날서부터 있었고요. 그게 이제 발화가 되는 거죠. 꽃처럼. 네. 트렌드라는 것은 꽃이에요, 꽃. 트렌드라는 건 꽃인데 그것들이 처음서부터 씨앗들은 옛날서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어느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꽃이 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사실은 좀 빠른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김난도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지금 1년마다 책을 내시는데 네. 이제는 6개월마다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 트렌드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다. 빨리 변하고 있다. 그래서 채용 트렌드는 옛날에는 사실은 채용 트렌드가 시즌별이었어요. 네. 시즌별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1학기, 2학기 이런 식이에요. 결국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요 시즌이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채용 트렌드는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공채였을 경우에는 그다지 채용 트렌드가 중요하지 않았다. 네. 근데 이게 수시나 이 상시 채용으로 넘어갔을 때 채용 트렌드를 모르고 접근할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용 트렌드를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책을 사지 않으셔도 좋지만 적어도 많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채용 트렌드 2022, 2023. 네. 아니면 좀 더 빨리도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1년마다 써야 될 거고요. 그것도 네. 이 책이 좀 나가야지 출판사에서도 2022도 써주십시오라는 그렇죠. 내용이 있겠죠. 그렇죠. 이게 책이 안 나가면 이 출판사에서 이게 계속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네. 이것도 이게 다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채용 트렌드 오늘 북쇼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서도 관심 있는 부류가 한 3부류가 있더라고요. 네네. 면접관으로서 네. 준비를 해야 되는 분들도 좀 있고 또 그 채용 담당자들 있잖아요. 채용 담당자로서 좀 뭐 또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라고 관심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분은 취준생 또는 그 취준생을 가르치시는 코치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코치님께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그 면접관 교육 트렌드 리더라고 좀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그 면접관들에게는 어떤 주안점을 두고 좀 면접에 임하면 좋을까? 이런 팁들 그것도 좀 풀어주실 수 있으시면 사실은 요번에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사람 면접관들 중에는요 되게 기회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회를 많이 잡았더라고요. 저는 처음서부터 카메라서부터 줌 다 사고요. 네. 처음서부터 다 언택트로 벌써 넘어갔습니다. 일찍 시작하셨죠? 일찍 시작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거 뭐 코로나 그냥 1단계 정도였을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도 좀 하면 다 대면을 할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요 지금 다 언택트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가 기업명을 말씀 못 드리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서약서를 쓰다 보니까 면접관 교육을 하다 보면 서약서를 쓰다 보니까 이름을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많은 기업들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이 진짜 빨리 변한다. 기업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삼성전자서부터 LG 엄청나게 빠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방식보다 교육이라는 게 지금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플립 러닝이라고 해가지고요. 플립 러닝이라는 게 뭐냐면 오프라인에서도 교육을 하지만 이게 온라인에서 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같이 교육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플립 러닝이라고 네.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러닝이 뭐로 바뀌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블렌디드라는 러닝으로 바뀌어요. 그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혹시 칵테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칵테일. 네. 칵테일에서 블렌디드라는 게 있어요. 네. 블렌디드라는 거는 섞은다는 거예요. 결국에 비빔밥처럼.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러분들 오프라인도 중요하고요. 온라인도 중요해요. 근데 그것들이 섞여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냥 어떤 분은 온라인만 중요하다 그러고 온라인만 하다가 보면 오프라인에 기반이 없으니까 이게 잘 안 되고요. 반대로 이게 오프라인만 뛰고 온라인이 없으면 이게 DB가 모이질 않으니까 결국에 실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저는 채용도 블렌디드 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향후에 지금은 네. 이거는 세계 최초로 제가 쓰는 단어고요. 지금 네.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은 기존에 많이 썼어요. 이 네. 러닝에 관련된 거는. 근데 제가 블렌디드 채용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지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바뀔 거냐면 이건 예측인데요. 전망인데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이 분야에 있었으니까 제가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아마 제가 2, 3년 안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우리가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화상 면접은 반드시 있을 것이다. 1차로 화상으로 하고 나서요. 2차, 3차는 대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라니까 한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장점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상 면접을 했더니 좋더라.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화상이 전부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이게 이제 걸러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하는 거는 굉장히 좋더라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를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나 또 인사 담당자를 만나면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본인들이 그만큼 체험을 많이 못 해보셔서 저는요 지금 사실 우리가 줌으로 지금 이 면접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우리가 소회의실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소회의실에다 넣어놓으면요 대부분 못 사용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요 웬만한 인사 담당자들이나 다 경험이 있으시니까 소회의실에 가서 자기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경험하는 거하고 경험하지 않은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채용이 이루어질 거니까 거기에 관련해서도 면접관들도 조금 준비해야 될 거고 그렇죠. 기업에서도 준비를 할 거고 채용을 이렇게 원하는 사람 취준생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좀 이제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기업에서 요구되는 인재상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많이 변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채용 트렌드 2021에서 다뤘던 것 중에서 그 취준생들에게 좀 조언인 거죠. 이런 그 핵심 역량을 갖고 있으면 조금 취업에 도움이 되더라. 아니면 이건 어떻게 준비하면 좋더라.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에 이제 인사 담당자를 만나보고요. 채용 담당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주의하시는 게 지금 조사를 보면요. 데이터를 보면요. 옛날 방식의 창의성 인재를 준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창의성 인재 준비하면 안 되나요? 네, 창의성 인재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면 창의성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 창의성이 옛날에는 거의 1위였다가 무조건 창의적인 인재가 인재였는데 네. 지금은 창의성은 떨어지고요. 네. 성실성이 높은 사람이 올라가요. 지금. 성실성요? 성실성하고 긍정성. 그 긍정성이 1위였고요. 네. 그리고 얼마 조사에 보면 2위가 바로 성실성이었어요. 와. 왜 그러냐면요. 리모트 워크의 시대에서는요. 네. 그 사람이 사실 일을 성실하게 안 하면 그냥 농땡이 치고 있으면 모르는 거야. 재택근무 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독이라고 해서 네. 실제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는 사람. 네. 성실한 사람. 네. 이런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지금. 그렇군요. 그리고 창의적인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농땡이를 치는 경우도 많아서 네. 그 부분에서 요즘은 융합형 인재, 융합형 인재가 굉장히 중요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실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창의적인 것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지 상의적인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 성실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창의성은 되게 위험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자칫 창의적이라는 것만 이렇게 쓰다 보면 나중에 잘못된 방식의 인재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요. 요즘 인재상이 코로나 이후에는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책임감 높은 사람, 성실성 높은 사람, 그리고 리모트 워크 상황에서도 본인이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으면서도 창의적으로 뭔가 이렇게 어떤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상황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금은 코로나 네.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걸 뚫고 나가려면 긍정성이 있어야 돼, 사람이요. 그런 것들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요즘은. 그렇군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오면 네. 우리가 썩은 사과라고 하는데 네. 계속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을. 근데 자기가 불만을 얘기하면 그 불만을 다른 사람이 자꾸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전염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불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조직을 위해서 그리고 협력을 위해서 그 불만을 자기가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인재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자칫 착각해서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취업을 준비하시거나 그리고 채용을 하신다면 되게 위험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그 성실성이라는 거, 책임감이라는 거, 긍정성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키울 수 있는 방법, 노하우 뭐 이런 것도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도 네. 실제 편의점을 1년에서 2년 정도 했다.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2년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죠. 네.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성실성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그냥 내 말로 나는 성실합니다라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하는 것은 성실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실제 어떤 팩트로 내가 이러한 부분을 했다. 누구는 사실은 그만두고 싶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힘들고 근데 그거를 이겨내는 사람을 우리가 스트레스 내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조직에서 상당히 중요시하게 보는 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막바로 그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사람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그래도 좀 참고 그리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살짝 얘기를 해가지고 조금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것들을 그러면 조직에서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이게 자체가.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같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조직 적합도라고 합니다. 조직 적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무 적합도가 높아도 네. 조직 적합도가 떨어지면 무조건 떨어뜨려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에 좋은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들어와서 조직 문화를 해치고 있으면 안 돼. 일은 잘하지만 오히려 해치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 때문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향으로 못 가니까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친구를 내보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예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네. 그 사람이 북이다 재능기부 미디어 북쇼TV 채용 트렌드 2021 윤영돈 저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 또 준비되어 있는 질문 중에서는 요런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지금 10대 키워드를 좀 잘 뽑아주셨고, 또 트렌드한 키워드를 뽑아주셨는데, 그 중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애자일 경영, 헬릭스 경영 이야기 하셨거든요. 근데 헬릭스 경영을 저도 좀 검색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조금 한번 설명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헬릭스라는 의미는 뭐냐면 네네. 나선형이라는 의미예요. 나선형?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애자일이라는 말 자체는 아주 긴밀하게. 조직 자체가 사실은 이건 다 IT에서 개발자들이 사실 애자일 그 프로세스라는 게 있고 프로젝트 할 때 애자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실제 이게 하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다 있다면 이게 너무 이 프로세스를 다 해야 되다 빨리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뭘 하게 됐냐면 빨리 실패를 해보는 거예요, 오히려. 빨리 실패를 해서 물건을 한번 만들어보고 그거를 빨리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게 바로 애자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빨리 실패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오히려 이것 재고 저것 재고 머리로만 재는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요 결과가 없어요. 우선은 부딪혀가지고 잘 깨달으면 빨리 어떻게 피봇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빨리 이게 변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결국에 자기가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우선 도전해 보시는 게 좋아요. 시도해 보시는 게 좋고요. 도전하고 시도해봐라. 네, 그렇게 또 말씀 정리드리고 또 시간이 제가 좀 진행된 시간이 좀 있어서 조금 남겨져 있는 질문 중에 몇 개만 또 뽑아가지고 또 급하게 또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좀 이제 저자님, 코치님에게 있어서 또 개인적인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엔잡러라는 표현이 맞으실 것 같아요. 코치님께서는. 왜냐하면
글쓰기 강사, 면접관 강사, 또 그 면접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또 책 17권을 저서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코칭 전문가, 기업 강사, 뭐 1인 뭐 5역, 6역 하고 계시는데, 존경스럽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 나는 특히 요 직업군이 좀 애착이 더 가요? 라는 것도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너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저는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쓰는 뭐 작가가 사람이다. 됐든 뭐가 됐든 네. 그냥 처음엔 낙서로 시작했던 거고요. 네. 계속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 연 말 정도 되면 이제 양지 다이어리가 있다는 네, 거. 네. 저는 뭐 무슨 뭐 플래너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양지 다이어리 하나 사가지고요. 네. 앞에다가 네. 내가 뭘 할 건지 적고 좋고. 매번 메모하는 거예요, 그냥. 그 끝날 때까지 이제 한 1년 동안 메모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메모를 보고 제가 이제 무슨 글을 쓴다든지 컬럼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참고해서 있어요. 쓰시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적자 생존이라고 봐요. 네. 적어야지 생존한다고. 이 적자 코로나 생존. 상황에서는 네. 적어야 적어야지 생존한다. 적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요. 네. 이렇게 적으니까 나중에 질문할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지. 뭐 이게 아무것도 적지 않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적자 생존. 정차 생존이다. 그래서 저는 저를 뭐로 하냐. 아까 뭐 여러 가지 하신다고 네, 했지만 직업이 있지만 저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네. 가지.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가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에요. 네. 세 번째는요. 저는 코칭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프로세스로 저는 계속 돌아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이걸 냅니다. 그러면 그 책을 내고 또 그걸 강의를 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심화 학습을 원하는 사람들을 코칭을 하는 거예요. 다 이게 프로세스가 이게 시스템이 되고 이 사이클이 되니까 계속 제가 지금 18년 정도 이쪽 업계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름만 간판만 바뀐 거지 사실 본질이 더 중요하다. 아, 네. 이게 그러니까 리차드 몰스라는 커리어 전문가는 이야기합니다. 절대 간판이 중요하지 않다. 간판이라는 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시대에 따라서 바뀔 겁니다. 교체하고. 근데 본질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도 바뀌는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 키워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맥락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본질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이제 시간 마지막 질문입니다. 북쇼에 어떻게 보면 오시는 분들에게 모두에게 하는 질문인데 윤영돈 저자에게 있어서 오늘의 북쇼란 제가 이 질문도 한번 받았던 것 같은데요. 예, 저에게는 교육은 잔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만남, 네. 그리고 이런 책이 사실은 잔치고요. 네. 왜 이 책이 잔치냐면 옛날엔 책을 아이를 낳는 거하고 비유를 많이 했어요. 그만큼 아이를 낳는 건 힘든 거잖아요. 네. 책을 내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사실 북쇼는 잔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네, 책이 나왔다고 맞습니다. 우리가 잔치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슬로건 하나 지금 드리는 거예요. 교육은 잔치라고 해주시고 사실은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사람을 성장시키는 네. 우리 어떻게 보면 잔치다 우리가. 네, 슬로건도 하나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북쇼는 저는 사람을 어떻게 성장시키는 잔치가 아닐까. 아유, 감사합니다. 2부 순서 이렇게 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3부 진행할 텐데, 3부는 아까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서 또 코치님이 선택해 주셔도 좋고, 제가 선택해서 좀 좋은 질문이다 했던 것들 좀 질문 드리고, 그분들에게는 다 드릴 수는 없지만 한 3분 정도 뽑아서 채용 트렌드 2022를 발송을 드리고, 또 나머지 분들에게는 또 저희 카페큐브 이용권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바로 좀 글자는 보이세요? 네네, 보이십니다. 아유, 참. 저는 글자가 안 보여서 휴대폰으로 보면은 조금 다 잘 보여요. 저는 안경 썼기 때문에 잘 보여요. 안경 갖고 와야 되는데 제가 뭐 방송이죠. 이걸 한번 찍을게요. 저게 사진이 네. 제 휴대폰으로 안 보여서 네네. 지금 여기 좋은 질문들 좀 뽑아놓으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위에 지금 유미킴이란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네. 안녕하세요, 윤영돈 저자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네. 요즘 제약바이오 업계가 매우 뜨거운데 네. 혹시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계 연구하는 인재상 변한 부분이 있을지 어떤 부분일지 트렌드가 궁금합니다. 제약바이오 업계요? 네.
제약 바이오 업계는 아무래도 점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높죠. 네. 왜 그러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이게 다 바이러스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약과 관련된 것들은 더욱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쪽은 더욱더 강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게 강화되다 보면 그것을 판매하는 영업 사원들도 상당히 이제 필요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중요시되는 인재상은 뭐냐면 혁신적인 인재. 혁신적인 인재.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혁신 주도형이라고 해요. 혁신 주도형. 그래서 그냥 혁신이 아니라 혁신 주도형에서 핵심은 뭐냐면 네.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네. 보면 새로운 것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거기서는 그러니까 자기 주도에서 하나 더 나간 거를 혁신 주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이거를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주어진 일만 해서는 안 되고요. 더욱더 적극적인 그런 어떤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위해서 제가 또 사진 한번 찍고요. 여기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코로나로 위축된 채용 시장에 나를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와, 네. 맞아요. 네. 은이란 분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네. 네. 코로나 위축된 채용 시장에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서 네.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코로나 포피아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실제 불안함하고도 심리적 위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하니까. 네. 옛날에는 이제 어울리면서 사람들이 좀 풀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스트레스도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홀로 계속 있다 보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자기 돋보이는 것들은 뭐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언택트적인 측면에서 알바를 좀 해보시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해봐라. 아르바이트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임시직이라도 좋고요. 그러니까 언택트 상황에 놓인 아르바이트인가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죠. 네. 예를 들어서 문서 작성 같은 경우도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리고 크몬 같은 경우에도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 역할들. 그러니까 디자인이 괜찮다고 그렇죠. 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스토리가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자소서를 쓸 그렇죠. 때도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는 크몽에서 내가 PPT라도 만든 사람이 훨씬 했습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돋보이겠네요. 이런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벌고 자기가 또 실력을 쌓으려고 노력했구나. 네.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스토리도 어떻게 보면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스토리 메이킹을 하려면 스토리를 싱킹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스토리를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이게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갈 것인가 그걸 하나씩 싱킹하면서 그것을 메이킹으로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대화들을 그러니까 본인 혼자 생각했을 때는 되게 어려운데 이런 이제 멘토라고 불리나 코치님들을 조금 어떻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그냥 코치님한테는 그냥 블로그 검색하면 나올 것 같고. 예. 많이 문의 주십시오. 많이 이제 네. 어떻게 보면 연락을 해 오시는데요. 연락은 많이 옵니까? 예, 연락이 네. 많이 옵니다. 책이 나오고 뭘 하면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연락하는 것도 상당히 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연락하는 태도. 예, 연락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어필할 거냐.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도 그냥 단지 몇 줄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하나하나 그 저자르나 그 사람들을 다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 들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전화로도 코칭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다 정성을 들이는 거 하고요. 네. 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용도 여러분들이 채용을 준비할 때 하나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면접도 마찬가지고 우리 책도 그래요. 책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책도요. 그 퀄리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퀄리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찍어놓었던 것 중에 2분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성스럽게 질문을 주신 분인데 엄혜선님이에요. 엄혜선. 인디 워커가 되기 위한 전략을 브런치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닉네임이 있으면 롱런한다. 자신의 강점을 세상에 쓰일 세그먼트 전략을 세워라. 자신이 성장하는 과정을 글로 써봐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눠주고 있는데 자신의 감정을 세상에 쓰일
세그먼트 전략에 대해 조금만 더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네, 네, 그런 댓글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 세그먼트 전략은 사실 코칭할 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전문 용어로는 필드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필드. 나는 플레이어니까 네. 플레이어가 뛸 곳이 어딘지를 찾아야 되겠죠. 네. 내가 IT 분야면 IT 분야를 찾는 거고 금융권이면 금융권이라는 그런 분야를 찾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 한번 들어가면요 변화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드는요 굉장히 한번 정해야 되니까 네. 내가 필드를 어느 필드에서 뛸 할 건가 건지. 그걸 첫 번째 정하고요. 네. 두 번째가 바로 직무를 정하셔야 돼요. 직무. 그 필드 안에서 내가 맡을 플레이어로서 나는 어떤 역할, 롤을 할 거냐.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군요.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 수비수가 있고요.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수가 맞는 친구가 있을 거고 공격수가 맞는 친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떤 역할이 나에게 맞을까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도메인이라고 해서 내가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더라도 디자이너 중에서도 명함 디자이너도 있고 캐릭터 디자이너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영역 내가 어떤 영역을 내가 이렇게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그 사자가요 자기가 자기 영역을 표시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강점의 영역을 표시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네. 처음 독립할 때서부터 저는 커리어 코치 점점 확장해 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중요한 건 세그먼트를 커리어 코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철수 씨도 처음에는 컴퓨터 바이러스 연구소였고 네. 그것이 점점점 안랩이 돼서 확장이 된 거고요. 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세그먼트 전략을 통해서 점점점 확장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질문이었는데 어떤 거였냐면 올해 코로나 시장으로 인해서 조금 그 기업에서도 채용 시장 좀 어렵다, 힘들다, 채용을 좀 많이 주저했다 이런 게 있었는데 네. 내년도에는 좀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서 좀 채용의 시장도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렇게 보는 게? 그러니까 우선은 사실 코로나를 맞았을 때 네. 거의 코로나를 맞았을 때 사실은 우리가 아무 준비가 없었어요. 네, 코로나를 처음 맞을 때. 그래서 그렇죠. 상반기는 사실 다 날렸잖아요. 그렇죠. 채용 완전 상반기는 다 날렸고 하반기 이제 좀 상반기에서 준비해서 하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긴 했어요. 네. 공기관 같은 경우도 네. 언택트로 채용했고 또 많이 이제 방역을 네. 철저히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었고요. 아마 상반기하고 하반기도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기관도 채용이 지금 안 됐을 경우에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권이나 그리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올해 상반기 같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거는 어떤 흐름을 읽으셔야 되냐면 이 화상 면접하고 그리고 AI 면접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디라도 지원을 해서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일단 기회가 있을 때, 문이 있었을 때 내가 원하던 기업을 목표로 하지만 다른 곳에서 일단 기회가 있다고 하면 기다리는 것보다는 먼저 경험을 해봐라.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많은 회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우선 내가 경험을 해서 면접도 한번 경험해 본 사람하고 그렇죠. 우리 카메라도 마사지를 많이 받으면 얼굴이 좋아져요. 근데 그렇죠, 마찬가지인데 이게 네. 경험이 쌓는 사람하고 그냥 경험을 쌓지 않은 사람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못하더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면 나중에는요 여유가 생기고요 점점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자님께 아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네네네. 예, 어떻게 보면 칼럼니스트 신인상을 수상하셨고 네네. 브런치에도 글 작성을 많이 하셨는데 한 것들은 또 150회 이상 공유가 되기까지 할 정도로 되게 인기 있는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나신 거죠. 글 쓰는 거에 타고나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글 쓰는 방법, 노하우 이런 것도 좀 하나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 잘 쓰는 거는요. 제가 글 잘 쓰는 사람 저희 선배님도 잘 쓰는 사람 많고요. 네. 제 주변에 글 잘 쓰는 건 많은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재능으로 돌려요. 자꾸 네. 사람들이 사실 글쓰기는요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비즈니스 글쓰기나 이런 쪽은
사실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험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재능 신화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글쓰기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글쓰기 재능이 없어요. 그런 친구들도 나중에 보면 책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재능에 사실은 핑계 대지 말고 네. 자기가 계속 써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도 브런치 처음에 했을 때 사람들 공유도 안 되고 자꾸 안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유튜브 처음 했는데 뭐 사람들 봅니까? 안 봐요. 근데 계속 하니까 지금 200까지 됐어요, 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미친 척하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글쓰기도 마찬가지예요. 글쓰기도 꾸준함. 계속 하다 보면 그 네. 꾸준함의 힘이 굉장하다. 네. 그리고 특히 피드백을 안 받으시면 안 돼요. 그냥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수정하고 받으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거죠. 네. 저는 이 안경도 바꿨어요. 누가 이 안경이 훨씬 이뻐 보인다 해서 안경도 바꾸고요. 네. 계속 피드백 받아요, 저는. 책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고, 다음에 쓸 때 어떤 부분들이 또 하면 좋냐. 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다 우리 피드백을 받더라고요. 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열린 사고를 하셔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무슨 누가 뭘 얘기해주면, 네가 먼저 얘기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열려서 그 사람이 지적하는 부분도 자기가 수정해 나가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점점점 내가 발전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열린 사고를 갖고 그리고 글쓰기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는 그래요. 손으로 먼저 써야 된다. 손으로 써라. 근데 저도 그렇지만 제가 만일에 이제 타이핑을 먼저 하다 보면요. 이게 자꾸 자료만 찾게 되고 그러면 자료만 정리한 게 돼버려요. 그러면 자기 생각이 없으니까 네. 그게 다른 사람이 읽었을 때 이거 뭐 정리한 거 수준이구나. 그거는 자료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 자료가 인사이트가 되려면 자기 경험과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거를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손으로 써보시는 거를 권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또 중간에 좀 끊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끝까지 또 봐주신 분들 영상 또 저희가 남겨서 북쇼 TV에 제대로 또 업로드를 할 거거든요. 또 끊겨서 못 보셨던 분들은 그걸 통해서 좀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북쇼 17회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참여해주신 윤영도 저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북쇼 TV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